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5월 들어서 이 프로의 시선 진행하는 시간 구간까지 플러스권을 유지했던 적이 손에 꼽거든요. 오늘은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2시 50분 구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시선 이어가 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사실 오늘 내일 휴장이어서 그런가 이번 주는 월요일, 금요일 또 월요일, 금요일 같은 시장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뭔가 정리할 건 제대로 정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프로의 고견이 굉장히 절실해집니다. 자, 그러면 시장 분위기 한번 훑어볼게요. 먼저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종목들 쭉 보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반도체는 짚고 넘어가시죠. 자, 사실 여러분 반도체가 진짜 마지막 팡파레가 언제였나 한번 차트를 돌려보니까요. 삼성전자가 4월 8일경에 한 86,000원 고점 만들었었고 SK하이닉스는 4월 12일경에 또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는 좀 쉰다라고 그려집니다. 자, CPI가 내일 발표가 되면 금리가 한번 흔들렸을 때 역시나 낙폭을 좀 만들었었거든요. 그럼 CPI로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은 일부 물량 정리 대응을 세워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켜보고 나서 대응책을 생겨야 하는 건지 이 이야기 먼저 나눠봅니다. 우리 이권희 대표님, 네. 투톱인지라 늘 매일매일 팔로잉하고 있습니다. 저희 CPI 이후에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늘 좀 정리를 하고 내일 휴장을 맞이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시겠죠. 이제 단기적으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야 뭐 약간 비중을 좀 줄이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CPI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CPI 뭐 크게 오르거나 뭐 크게 내리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대략적인 예측은 뭐 조금 좋아지지 않겠냐, 뭐 조금 낮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좀 나오곤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예상치가 그렇게 뭐 아주 낮거나 또 아주 높지도 않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만 나온다라고 하면 그닥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반도체는 지금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뭐 장비주의 대장이라고 하는 한미 반도체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검사 장비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테크윙은 횡보 조정이었는데 오늘도 다시 급등하고 있죠. 최근에 YC라는 종목도 오늘도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가 뭐 수율이 나빠서 안 된다, 뭐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 한다라고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쪽은 더 반사수혜로 의식하고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반도체는 당분간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그럼 하나만 더요. 네. 사실 반도체가 쉴 때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선전이 나왔었던 쪽이 저는 또 이스페타시스라고 보거든요.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좀 시장의 분위기를 잡는다면 5만 원 돌파할지 여부 궁금해지는데요. 뭐 이스페타시스는 여전히 뭐 계속 좋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이제 이게 사실은 뭐 등락폭도 좀 크고 갖고 계시면 좀 짜증이 날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좋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직 발표가 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분기보다는 2분기를 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에 만약에 숫자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는 좀 판도가 좀 달라질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 2분기 실적 나오려면 한참 멀었죠. 네. 한 3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미리 이제 어느 정도 뭐가 이제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지금 애널리스트, 팔로우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보면 여전히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5만 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냥 AI에 딱 적합한 MLB를 만드는 회사. 그냥 뭐 통신 장비,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용, 그 다음에 AI 가속기 뭐 이렇게 다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빠질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2분기 실적 기대까지 지금은 좀 멀리 보면서 이스페타시스까지 추가 전략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한번 비교를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삼성전자 쉬고요. SK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오늘 일중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는 빨간불을 켜고 있죠. 근데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계속 실동한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을 지금 뭐 노이즈다 이런 부분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는 TSMC에게 밀리고 그리고 엔비디아한테 예쁜 짓 받으려고 했더니 너무 TSMC, 엔비디아, SK하이닉스는 끈끈해서 왕따 당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그것 때문일까요?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도 사실 하이닉스를 더 사요. 김정효 이사님, 지금은 삼성전자는 완전히 왕따 당하는 국면인가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퀄테스트를 통과 못했다는 그러니까 8단에서 그렇다는 거죠. 뭐 12단은 아직 뭐 양쪽 다 좀 더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8단이 지금 현재 납품되고 있는 쪽인데 삼성전자가 이 안에 같이 들어와야 판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안 들어오는 게 하이닉스의 좋은 일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전체적인 판을 키우려면 하이닉스가 갑자기 뭐 내일 모레부터 뚝딱뚝딱 공장 지어서 물량을 막 몇십만 K씩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늘려줘야 소위 AI 가속기가 됐든 데이터 센터가 됐든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 만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독점이 이어진다는 얘기고 가격도 지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게 전체판에서는 오히려 좋습니다. 근데 질문하신 건 결국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SK하이닉스로 몰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기술적인 우위나 상대적 우위가 SK하이닉스에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의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로 가는 게 여전히 맞겠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영원히 안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판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AI 시장도 없는 겁니다. 판 크게 키울 수가 없거든요. SK하이닉스가 TSMC가 아무리 공장을 120% 돌려봐야 뭐 얼마나 더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결국 이 판 안으로 들어와야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확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못 들어오는 게 당장 주가 측면에서 보면 SK하이닉스가 견조하고 삼성전자가 부진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전체 판을 키우려면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TSMC 물량도 일부 비메모리에서 받고 그다음에 메모리 쪽에서도 HBM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시장도 키울 수 있고 전체적인 가격도 낮출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SK 하이닉스 향 종목군들이 좋아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삼성전자가 빨리 뭔가 기술적 장벽을 깨고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려가면 더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엔비디아 통과가 돼야 8만 원이라는 그 벽을 좀 뚫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뉴스 들어보면요, 이사님. 그 7세대 HBM4E 개발 로드맵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엔비디아에게 납품하는 것 중에 가장 최신이 5세대잖아요. 근데 이제 7세대 로드맵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주가는 부진한데 로드맵은 막 7세대 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이걸 땡겨서 주가에 반영시키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뉴스 받아볼 때마다 일단 엔비디아 퀄테스트 이후 생각하자로 밀어놓으면 됩니까? 퀄테스트 이후보다는 확실한 납품 실적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꾸준하게 이게 뭐 언론 플레이일지 진짜 사실일지 모르지만 이 퀄테스트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 8단 얘기가 나왔었고 진입한다,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왈가왈부됐던 게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7세대를 개발했다 이런 뉴스로는 더 이상 주가를 자극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숫자를 찍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숫자를 찍어주지 못하면 주가의 반등 한계는 뭐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건 확실하게 저번에 뭐 젠슨왕 했던 뭐 어프루브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확실한 계약서에 양쪽 사인이 들어간 걸 확인해야 아마도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으로 올라올 건 다 올라온 구간.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숫자 레이스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투톱 전략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이건희 대표께서도 소부장단에서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었을까요? 그 종목단 보면 YC가 흐름이 좋고 그리고 오늘
확실히 이제 수율 싸움이 좀 가시화가 돼서 그런지 후공정단에서도 빨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웨이퍼 테스트 장비단이라든가 그리고 뭐 STI 등등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상위 단에는 YC가 등장을 합니다. YC도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등장을 하죠. 자, 이건희 대표님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확대 해석해도 괜찮습니까?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건 이미 다 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갔는데 일단 뭐 레거시가 조금 더 얼마나 살아나느냐 이 정도 싸움,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오늘 YC의 급등은 삼성전자를 포기하지 말라는 신호죠. 정확히 얘기하면. 삼성전자의 최근에 이제 4월 초에 납품한 이후로 주가가 급등했는데 그때 이제 검사 장비 관련돼서 거의 380억 가까이를 이제 납품을 했는데 330억 정도 납품을 했는데 삼성전자라고 아예 그냥 딱 공시에서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테스트 관련된 장비를 더 갖다 쓰겠구나라는 지금 신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물량 투입하고 나중에 이제 지금 인원도 한 400명까지 늘렸는데 이게 뭐 빨리 진행 안 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은 실망스럽지만 여전히 그 안에 들어가기에 퀄 테스트를 하는 입장이 사실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TSMC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TSMC가 여기랑 여기 걸 갖다가 조립하기 힘들어라고 얘기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SK 하이닉스와 다른 물건을 받아서 여기다 결합시키는데 자기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저는 뭐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물량이 아까 이제 김종현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물량이 필요하면 결국엔 삼성을 갖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젠슨왕이 그래서 어프로브도 그 괜히 써준 게 아니라 결국 삼성을 못 데리고 가면 본인들도 벌고 싶어도 못 벌는다는 거죠. 물량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전히 인지하시면 오히려 YC나 뭐 오늘 테크윙이나 이런 검사 장비단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이유 자체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 이제 얼마나 수율을 좋게 해서 마진율을 높이느냐의 싸움으로 이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C가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삼성전자 포기하지 말자라는 새로운 사이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HBM 로드맵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물량 확보하려면 삼성에서도 열일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 있어서 오전장부터 화두는 다름 아닌 AI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거래대금 상위단에서도 폴라리스 오피스가 자리하고 있고 또 실적 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던 토종 소프트웨어, 한글과 컴퓨터까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겠어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요. 뭐 전통 AI 챗봇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AI가 스치면 거의 상한가도 보내버리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저는 김종효 이사님 그 오픈 AI의 GPT-4O를 한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업데이트 전에 선수 쳤는데 일단 AI 친구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최대 수혜주가 무엇일까라는 관점으로 좁혀 들어가 보고 싶어요. 음성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브리치텍과 같은 음성 모델 관련주를 봐야 할지, 음성 인식 관련주를 봐야 할지, 아니면 이게 또 애플과 결합된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역시나 부품 한때 움직였었던 종목군으로 좁혀 들어가야 할지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있는 건 뭐 두 가지밖에 없지 않느냐. 일단 AI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DB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고 결국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심축이 되는 거 뭐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질문, 그다음에 그에 대한 대답, 그것을 계속 누적시키는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영어 베이스이고 그 서구 언어 베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말뭉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말뭉치를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플리토 같은 기업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얼마만큼의 그 실적으로 나타날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주에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챗GPT뿐만 아니라 구글까지도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풍성하게 한 주 내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이 종목군들의 최근 시세를 보시면 시세 흐름이 다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리포트들이 나오고 다시 뭔가 불붙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과연 뭐 챗GPT와 결부되어서 얼마만큼의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실제로 그 연관 관계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하드웨어도 실제로 얼마만큼 될 것이냐? 뭐 아까 얘기해 주셨던 브리치텍 같은 업체가 그러면 뭐 아이폰에 정말 들어가는 그런 업체로 변할 것이냐?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 움직인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 됐든 관련된 그 하드웨어 종목들이 되었든 전체적으로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국면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열어두자. 그렇다면 좀 짧게 보자라는 말로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이사님? 네, 저는 뭐 길게 볼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산업의 뭐 근간을 좌우하거나 큰 틀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무리 뭐 챗GPT랑 연결을 하고 무엇을 해봐도 그런 종목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 종목은 말 그대로 그냥 이벤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타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또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거래도 늘고 활발하게 움직일 때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길게 끌고 갈 만한 그런 산업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종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구간은 최대한 좀 즐기는 트레이딩 바이 쪽으로 즐겨보는 시간으로 확인하고요. 저희 AI 얘기 나왔으니까 의료 AI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좀 놀랐어요. 뷰노가 사실 이건희 대표님 이거 실적 좋다고 했는데 예상치는 하회한 거 아닌가요? 근데 좀 좋네요. 그리고 딥노이드도 따라가네요. 사실 지난해 상반기에 좀 과도하게 기대감이 섞여서 그런지 지금 고점 대비 좀 많이 반토막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토막 메리트 때문에 순환 과정에서 휩쓸리는 건지 아니면 이제 진짜 예상치 하회에도 전년 대비 좋잖아 라는 기대감이 섞인 건지 궁금해요. 일단 이쪽은 지난번에 너무 무리해서 주가를 좀 땡겼죠, 작년에. 작년에 상반기를 거의 이제 뭐 휩쓸었던 게 의료 AI인데 그때는 뭐 그래서 네 종목이 나왔죠. 뭐 JLK, 딥노이드, 뭐 뷰노,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종목이 그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종목들 보면 다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지금 이제 올라오는 거는 뭐냐면 이제 JLK 같은 경우는 그 기기 관리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을 주요 병원에다가 지금 한 20개 이상 병원에다 납품을 다 했고요. 이제 사용자 후기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좀 벌겠구나. 그리고 또 주가도 많이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가 좀 먼저 실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어브라는 이제 딥노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그 바톤을 이어받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뷰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루닉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아마케 관련돼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종목들, 이 네 종목은 뭐 여전히 의료와 AI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영상 분석 기술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을 얘네들이 좀 도와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의사들의 오진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을 좀 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중에 저는 그래서 이제 반등 정도로 아직은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쪽 시장이 돈을 버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올라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JLK라든지 뭐 뷰노라든지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 보면 지금 정도에서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아직까지 하락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얼마나 잘 바닥을 잡아주냐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뭐 그 바이오에 AI를 적용했더니 약물을 빨리 찾고 뭐 저쪽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랑 지금 상관이 없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나라 뭐 신테카 바이오가 이걸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데이터베이스가 그만큼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의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에서 잘할 수 있는 거는 뭐 JLK 같이 뭐 뇌졸중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분석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상용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딥노이드나 뭐 JLK가 오히려 돈은 더 빨리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매력이 확 식어서 그러면 수급으로 지금 순환이 돌고 있는 자리라면 의료 AI 단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가능성은 좀 적게 미미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일단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더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은 높은데 네. 제가 얘기하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는 지금 추세 하락, 이제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추세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럼 이걸 뚫고 나갈 때 오히려 따라붙는 게 더 낫겠죠. 매매 관점에서는. 그리고 지금 수급적인 면도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고 그나마 조금 볼만한 종목이 뭐 JLK가 거래가 좀 많이 실렸습니다 최근에.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JLK는 지금 정도 자리면 충분히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용화에 있어서 의료 AI는 키워드를 좀 잡아주셨습니다. 이 부분 뉴스 볼 때 꼭 확인하셔서 옥석 가리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리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 정도를 노리는 구간으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영역 한번 볼까요? 거래대금 상위단 계속 열려져 있는데, 계속 이름이 올라오네요. 대한전선. 어제 진짜 강했죠.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쉬는 흐름이긴 하지만 이 속에서 정말 달리는 쪽이 있습니다. 구리요. 이구산업 오늘 진짜 플러스권 강하게 만들어냈고 KBI 메탈도 어제 상한가 자리에 이어서 오늘 추가 상승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전력기기단은 진짜 지금 조정이 좀 시작되나? 좀 빠지면서 오히려 KBI 메탈이나 이구산업이 그 기류를 지켜주고 있는 건가라는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김종효 이사님. 전력기기요. 이제부터 좀 우리가 쉬엄쉬엄 봐도 될까요? 제가 들 수 있는 근거는 사실 HD 현대일렉트릭이 5월 15일 이후에 운명을 좀 달리하면 그때가 조정의 빌미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최근 들어서 과열된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과열은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지금 전력기기하고 유틸리티 쪽은 다 초강세거든요. 특히 일본 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살펴보시면 일본의 뭐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더 지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뭐 손정희 회장이 최근 들어서 뭐 라인 관련 이슈도 있는데 어쨌든 AI 관련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겠다라고 지금 뭐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지금 AI 쪽으로 또 올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도 지금 뭐 스미토모 전력기기를 포함해서 뭐 간사이 전력, 도쿄 전력 등 전력기기 관련된 거의 전 종목들이 신고가 내지는 신고가에서 기간 조정 중이고요. 우리나라 종목군들도 개별 종목 말고 큰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선택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이 시세는 쉽게 줄어들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HD현대일렉트릭이 수급 이슈가 끝나면서 열기가 확 식으면 대장주가 식으면서 다른 종목군들의 탄력도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거래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 자체가 확연하게 줄면서 탄력이 줄어들면 아마도 좀 횡보하는 기간이 좀 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 중심으로 잘 살펴보시고 특히 거래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누가 계속 이 종목을 사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정받는 구간에서 또 이어진다면 저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이제부터 들어갈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보유 물량이 너무 많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뭔가 기간 조정이 길어지게 되면 다른 쪽의 섹터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하고 다른 쪽의 비중을 또 늘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접근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뭐 화학업종, 석유화학 올라갈 이유가 지금 뭐 중국 부양책 말고 별로 없잖아요. 근데 중국 부양책을 한다고 해서 과거만큼 뭐 시세 나오거나 과거만큼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종목이 반등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구조조정하고 사람 잘라서 일단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고 석유화학은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막 공장을 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급이 안정될 거라는 믿는 기대감이 거의 절대 저가에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일부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기간 조정이 나타났을 땐 비중을 조금 줄여서 새롭게 올라오는 섹터 쪽으로 좀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예 이제 이쪽이 너무 빨리 올라서 담지 못하셨던 분들은 주변주로 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장주, 미국의 매출이 있고 미국의 공장이 있고 미국 쪽의 수혜를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압축해서 조정 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장 열리고부터 이제 계속 거래량 추적하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그 저점을 만들었다, 단기 저점을 만들었다, 이때 진입하자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뭐 기간 조정이 예.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엔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덤벼드실 필요는 없겠고요.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는 게 이런 종목군들은 최악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가의 레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시면 거의 100% 단기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가격적으로 한 뭐 7, 8%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뭐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뭐 횡보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을 때 그때가 이제 약간의 손바뀜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신 이쪽 비중은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0% 안쪽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난 종목을 잘못 투자했을 때는 조정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중 조절만 한다면 신규 매수는 기간 조정 시 가능하고 그건 좀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급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다 이 영역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프로의 시선 두 분의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알파경제 김종유 이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